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6분 59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7회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화문에 있는 모 동상 앞에 한번 다녀왔던 세이주입니다. 다녀오셨어요? 아, 좋은 일 하셨네요. 좋은 일 하셨네. 좋은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마음은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 뭐라 그러죠? 어떤 멀리서 응원하는 것도 좋고 네. 뭐 그냥 SNS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뭐 그냥 마음만 아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때 한번 가보는 게 또 실천이잖아요. 이왕이면 저 피자 한 판 좀 들고 가서 또 주고 와도 좋고. 제가 이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또 입에 오르내리거나 뭐 이렇게 듣기라도 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을 꺼낸 건데요. 지난 녹음이 저희가 일요일에 했잖아요. 일요일에 녹음 끝나고 한번 들려봤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한 열 몇 명이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그 손해상 옆에서 네.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도 한 열 몇 명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길래 거기서 따뜻한 음료수를 몇 개 샀었거든요. 네. 근데 따뜻한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다 팔려서 없는 거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 따뜻한 음료수를 못 줘서 가슴이 좀 아프긴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수를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신경 쓰이기도 했었고 또 그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무슨 유물 같은 게 발견됐다고 그거 예. 공사한다고 아, 하시고 예, 그러면서 맞아요.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뉘앙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기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요일에 봤었는데 마침 수요일이 집회도 있고 해서 그때 점심 때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일 때문에 못 가고 퇴근 후에 한번 들려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날은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밥차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 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에는 한 15명, 16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제가 일요일에 가봤기 때문에 핫팩 같은 걸 사갖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했었는데 잘하셨네요. 근데 가슴이 계속 너무 아파서 거기서 네. 한번 가니까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사관이 지금 수리 중인 거잖아요. 수리가 네.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뭐 펜스 쳐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유물은 그거를 하는 도중에 발견됐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유물이 발견된 곳은 원래 이제 대사관을 아마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유물은 옮기겠죠. 원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대사관을 옮기든 손해상을 치우든 둘 중에 하는 아이고, 게 대사관 둘 옮겨 다할 손해상 것 따라가면 같아요. 되죠 뭘.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문제는. 따라가서 잘 세워두면 누가- 좋은데 누가 앞에다가 방해 공작을 하지 않을까. 누가 앞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부시고 소녀상 저기 뭐야. 아니 건물 전면에 연락해 소녀상을 그리는 거지. 그거 그래도 그래도 되겠다. 괜찮겠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소녀상을 언제 치워버릴지 몰라서 네, 학생들이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소녀상을 그러면 무조건 철거할 거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가 아니면 안 치워 걱정 마라고 하던가 뭐 어떤 공개적 발표.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경찰 지금 보고 그냥 경찰은 약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일단 대국민적인 지금 분위기가 거기에 반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위에서는 뭐 또 어떻게 해라라고 지령이 내려오지는 않았겠지만 분위기상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아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뭐 진압을 한다던가 뭘 하는가 뭔가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경찰의 행동은. 근데 그 아이들은 가서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건드릴 수가 아이들이고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한 발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더 큰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세이주 씨 얘기한 유물을 핑계 삼아서 다른 곳에 일본 대사관을 우리 세금으로 더 멋들어지게 지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원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국가를 항상 믿고 그렇죠.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 뽑은 거고. 그죠. 근데 불안한 거죠. 우리 안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 지켜줄 것 같은.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의심병이 있기는 하지만 낙관론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인데 사실 요새는 진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이제 상처 입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세주 씨가 다녀온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고 시간이 나면 저도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번에 또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때문이기도 하고 뭐 지금 그 야당 자체가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근데 지금 정치 얘기 꼬지 가면은 이게 오늘 방송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야가 굉장히 분열이 되어서 여러 개로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또 어느 분 한 분 특출나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분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불현듯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근데 이건 뭐 제 아이디어예요. 뭐 실천하라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강요한 적도 없고,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아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그냥 그런 상상성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혜택이 너무 많아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뽑히고 어쩌고 어쨌든 정치판에 누가 들어오든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다 파업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든 걸 멈추고 국회의원 혜택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 V4 밴드때 가면 하나 쓰고 모여볼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혜택 다 없어지고 월급 뭐 그냥 200만 원 정도 그냥 하고 혜택 다 없어 차도 없애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고. 내 생각엔 국회의원 혜택은 최저임금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네, 최저임금을 근데 만약에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해갖고 국회 혜택 다 없어지고 해서 이제 국가가 새로 성립될 때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다 나갈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진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시스템이 문제니까 지금 여기서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 누굴 밀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근데 내 생각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쪽에 여당의 스파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스파이들이. 지금 저는 여당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야당이 맞아요.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아요. 지금 되게 간단하게 이념 차이죠. 이념 차이인데 이념 차이라는 거는 이거를 실천에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이념 차이가 없고요. 이념이 없고 이념도 없어. 이념이라는 게 없고 이념 차이가 똑같아. 내가 지금 이 안건을 상정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이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익이냐 내가 이익이냐 그러네. 이 이념도 차이가 없고 있어요. 이익의 문제만 있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다 없애기 전에는 국민들이 모두 자기 일을 놔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 선동한 거 그래서 아니니까 지금 잡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보고
잘 뽑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중장년 청년층에서 네. 투표 많이 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자 그래서 소개를 마무리 멘트 같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지만 이번 주는 너무 정신없게 일을 해서 사실은 그런 거 신경 못 쓰고 너무 안타깝게 세이주 씨는 이렇게 2번이나 또 가서 보고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제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지금까지 영화를 방금 보고 왔어요. 네,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온 MC 한샘이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대다수의 이제 소시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뭐 살기 마음은 힘드니까. 있지만 목구멍이 포독청이라고 내 한 몸 지키기 힘들어서 지금 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딴 데 신경 못 관심 쓰게 쓰지 하려고. 말라고. 네. 사실 저는 지난주죠 이제 방송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재무설계사 분을 만나서 상담을 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팍팍한 삶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좀 되나.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썼지 않나 라는 그렇죠.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실 지금 뭐 수익은 어쨌거나 월급 받는 게 이제 고정적이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그동안 관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온 거에 대해서 쓰고 남으면 남는 거고 안 남으면 뭐 그냥 거의 그랬었는데 지금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한 달에 어떤 항목에 어떤 날짜에 어떻게 나가고 얼마만큼이 이제 잔액이 남고 그걸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부끄럽고 나의 민낯을 이제 막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조금 제가 살면서 좀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세주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작은 거에 지금 아니에요. 연연하고 있나? 약간 아니 이런 그렇지 생각이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발면 먹으면서 돈 진짜 막 아끼면 제가 진짜 알뜰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알뜰한 포인트는 엄청 뭐 그게 한데 왜냐면 이제 저도 한때는 잘 벌었지만 뮤지션의 인생은 그렇게 항상 돈을 잘 벌거나 뭐 이렇게 근데 한번 칠 때는 있고 네,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 8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도 되게 호시절을 우리가 보내다가 그쵸. 이제 90년 말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IMF를 시작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계속 힘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정말 더 심해져서 사실 체감상으로는 IMF 때보다 지금 더 네, 맞아요. 예.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내년 후년에 IMF보다 더 심하게 온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체감적으로는 지금 이미 더 심하게 온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그건 느끼고 아닌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청년들한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빵을 먹을 수 있으면 네. 일단 빵이 기본적으로 이거 빵은 안 굶겠구나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이상을 이제 원하는데 네. 빵은 먹고 있으니까 행복해해라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들은 지금 빵도 잃어버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녀 세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연령대가 네네.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연령대이긴 하잖아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요 다음 연령대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최초로 부모한테 받을 게 없는 세대가 된다고 해요. 네, 그렇죠. 왜 일단 없어요? 빚이 있잖아. 빚을 빚은 안 주는 주려고. 거는 빚은 가능하면 주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동안은 부모 세대에서 이제 뭐 장가 간다 그러면 집을 집을 해주고 받고, 그렇죠, 맞아요. 뭘 해주고 이렇게 지금 살았었는데 최초로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세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조금 깨닫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돈을 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들 세대 그 전쟁을 겪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굉장한 저기 시간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니,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아니 얘기하세요. 자르니까 예, 예. 해야지. 아, 자르니까 이게 하지만 편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이런 분들에서 굉장히 돈 쪽으로 또 성공한 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편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뭐가 이렇게 법 제도가 이렇게 계속 수정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았고 또 독재의 시대를 살았고 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나라가 뭐 굉장히 정의로워지고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내가 돈을 벌려면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는 참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방법이 진짜- 없으니까. 진짜 살면서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 이기적이어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으로만 살아서 잘 사는 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할 영화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할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곡 올리브유를 발표한 지네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어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47회 영화 씹어먹기는 레버넌트인데요. 레버넌트의 간략한 줄거리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정말 간략하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네. 예. 그죠. 디카프리오가 네네. 어떤 이렇게 단체에 있어요. 네. 네. 어, 예, 예.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예, 예. 근데 이제 곰을 만나갖고 습격을 네. 당해갖고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됐어요. 네. 망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끌고 이제 부대원이 이제 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 못 움직이니까 이 사람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랑 죽을 때까지만 그냥 같이 있다가 다시 합류를 해라. 근데 아들 혼자 놔두기 뭐하니까 네. 거기 이제 단체에 한 명, 두 명을 더 네. 냅두고 또 더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여기서 며칠 있다가 이 사람 죽으면 묻어주고 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죽여요. 남은 사람 둘 중에 남은 사람 명. 둘 중에 한 명이. 예, 예. 근데 그걸 못 움직이지만 봤네. 음. 오열을 하네. 음.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음. 가는 내용입니다. 가는데 점점점. 네. 이게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등에서 12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네. 곡을 오른 건데 네. 언제 해요 그럼 이거? 후보? 2월 2월 28일인가에 아, 아카데미 기대된다. 시상식이거든요. 네. 진짜 기대되네요. 네. 그때 과연 이제 어떻게 상을 탈지도 기대되는데 원래는 촬영 기간이 한 2개월까지만 촬영을 하기로 했었대요. 아 처음엔요. 네. 근데 이제 감독이 자연광 및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수해가지고 촬영 기간이 9달 동안 80회차를 찍었대요. 와. 그러니까 9달.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자연 환경에 있는 그런 빛을 그대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테스트 촬영은 필름 카메라 했는데 필름 카메라를 포기하고 RE65라고 아리사에서 나온 신형 카메라가 있는데 이 신형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황혼 무렵에 앞뒤에 몇 분씩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더 벌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바꿨고 장소도 처음에는 캐나다에 있는 알버타주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가 네. 이제 9달이니까 여름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눈이 다 그러네요. 녹아버려서 뭐 여러 군데 옮기고 다니다가 뭐 미국 몬테나주도 갔다가 브리티시도 갔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제작비가 2배 이상이 늘어버렸다고. 그래서 촬영도 너무 힘들고 고되고 뭐 일정과 뭐 현장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스태프들이 몇몇이 떠나서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교체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아 있었으면은 이번에 뭐 각종 시상식 후보에 올랐을 텐데 되게 그러네요. 안타까운 일이 된 거죠. 곰은 어디서 될 것 같아요? 곰은
아마 되게 뉴욕에 있는 주요 등장 CG 인물인데 뉴욕에 있는 그런 센트럴파크 같은 데서 빌려오지 않았을까요? 센트럴파크 CG는 아니잖아요. CG 썼겠죠. CG 고만 못 써요. 고민 그래요? 어떻게 써? 이게 아, 그리질 실제 곰이 나올까봐 막 되게 조심하면서 촬영했다고 그러길래 근데 그거는 이제 캐나다 그쪽에서 주변에 있는 곰인 그쪽에는, 거고 고민 올까봐. 그 촬영에서 주인공 거는 곰은 CG인 거죠. 그렇겠죠. CG겠죠. 이게 그리즐리라는 곰인데 너무 잘 물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리즐리라는 곰인데 이 곰이 얼마나 포악하냐면은 앞발로 회색 곰. 휘두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그냥 부러져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상에서는 되게 뭐랄까 쓰다듬어 준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런 아. 수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죠. 건데 만나면 네. 일단 어쨌거나 뭐 쥐어뜯고 뭐 팔다리 다 뜯고 흔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목숨은 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 잘리진 않았잖아.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새끼곰이 안 나왔던 것 같아. 새끼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나왔었어요. 나왔나? 예. 네, 두 근데 마리. 새끼곰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 새끼곰을 데리고 있는 새끼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침입자를 공격한 거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발로 머리를 팍 쳤으면은 머리가 잘려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몸이 그렇죠. 부러진다든가 거의.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거면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실제로는 갈비뼈 정도를 맞았나 몸통을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났었대요. 원래 실화에 있는 주인공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화를 거거든요. 바탕으로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화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가 다 드러났었는데 영화상에서 그냥 찢어지고 말았잖아요. 예.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곰하고 싸운다는 거를 예고편에 있길래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이제 어떤 사건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곰이랑 짠 하고 이제 그런 씬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시작부터 곰이랑 그냥 확 해갖고 초반에 바로 눕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것도 하나의 그 반 시나리오를 굉장히 정말 잘 중요한 쓰고 요소죠. 예고편을 교묘하게 예고편을 잘 보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속게끔 이렇게만 예고편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고편을 유심히 잘 들어보면 네. 음악 박자에 맞춰서 디카프리오의 그 시름소리 해야 되나? 그런 숨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절묘하게 잘 편집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긴박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볼 적에 계속 이 디카프리오의 숨소리라든가 이 주변 소리가 어떻게 음악을 잘 묻히는지를 유심히 아니 들었는데 음향을 장난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자연 소리를 담은 것도 정말 대박이었고 아 음악 진짜 그러니까 사운드 음악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정말 잘 잡았더라고요. 갖고 야 음향 감독은 이 분명히 이거 시상 거기에 있겠다 후보에 없어요. 음향 감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분이 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음악 감독의 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그게 있어요. 아 조건이 50% 이상을 참여해야지 되는데 이게 여러 명이 나눠서 했나 봐요. 명이 그럼 못 올라가요. 예전에 다크나이트가 그런 식 한스 짐머 씨가 아마 그래서 못 올라갔을 거예요.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음향상과 음향 편집상은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음악상이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음향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자연의 소리를 정말 잘 담은 것 같아서 대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고로 디카프리오의 말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투를요? 네, 말투. 어렸을 때 찍은 거 말고 이제 나이 들어서 찍은 것들은 이게 대사의 그 디카프리오 고유의 그 발음들과 억양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거를 제가 신나게 듣다가 오겠구나 하고 갔는데 말을 안 해. 왜 목을 다쳤어? 아니 근데 목을 다치기 전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니고 그 심지어 또 그 그쵸. 인디아말로 또 인디언 죽었으니까.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롱테이크 화면으로 그냥 길게 보여주고 막 눈밭에 이렇게 한 명이 점처럼 서서 지나가고 이러한 약간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토마디는 그래도 말 좀 하지 않았나요? 매드맥스에 비하면 토마디가 제일 말이 많았던 말이 것 같아요. 터졌죠 그냥. 토마디가 나쁜 놈이에요? 네. 아들을 죽인. 네. 아니 뭘 수염 때문에 난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 저도 사람들. 처음에는 토마디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베인 목소리.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베인은 몸이 되게 거대했었잖아요. 그때는 뿔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을 일부러 뺀 건지 역할에 맞춰서 그렇겠죠. 살짝의 눈매 정도만 남아 있고 톰 하디라는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겠죠. 매드맥스는 좀 마른 상태였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긴 근데 한데 수염을 길러 놓으니까 이게 예, 외국 그리고 막 배우들은 두 건 쓰고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그리고 못 알아보겠어. 말 안 하던 것도 말도 하니까 그치. 더 구분이 안 가.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말 많이 해. 말이 많이 없었으면 구분 갔을 텐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어. 해. 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실화 얘기를 제가 조금 네네. 해드릴게요. 이게 실존 인물인데요. 슈글래스라는 사람이 1780년대 펜실베니아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1822년에 탐험대원 구인 광고를 보고 탐험에 자원했는데 이듬해 1823년 5월에 이제 미주리강 상주 지역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지역에서 어리커러족인데 여기서 어화상에 리족이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리족의 습격을 받아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후퇴한대요. 그러다가 엎치대 덮친 격으로 그해 8월에 그랜드강 유역에서 새끼를 거느린 어미곰한테 습격을 당해서 속된 말로는 뭐 등짝을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네. 공격을 당해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큰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한 두 사람이 자신을 버려두고 네. 아, 그 떠나버리는 바람에 6주 동안 부러진 다리와 빈사 직전에 몸을 이끌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320km 떨어진 카요 요새로 돌아간 이야기를 담은 우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기어서 계속 간 그러니까 거예요. 주요 골자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고요. 그쵸. 여러 번 나눠서 있던 건데 그걸 하나로 합친 거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는 이 글래스가 원주민과 산 근데 적도 없었고 영화상에서도 하루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한 번의 여정에서 겪은 일이 아니란 거죠. 한 아, 여정에서. 한 여정이죠. 갔다 네. 왔다 갔다 네. 왔다 이렇게. 그거를 조합한 거고 실제로 글래스는 원주민과 산 적도 없었고 혼혈 아들도 없고요. 네네. 네. 복수의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을 죽여서가 아니고 버리고 자기를 가서. 버리고 식량과 무기 등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고 곰과 사투를 벌인 건 사실이지만 영화상과는 달리 상처가 썩을 거를 걱정해서 스스로 구더기를 이용해서 괴사하는 피부를 이제 치료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브리저가 나오잖아요. 그 나이 어린이에 네. 걔가 당시에 19살이었대요. 나중에 만났는데 자기를 진짜 몰랐다고 말을 하길래 용서해줬다고 하고 피츠 제럴드는 그 당시에 23살이었는데 인근 군부대로 자원을 입대를 해서 군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몇 년 뒤에 만났는데 그냥 죽이지는 않고 빼앗겼던 총만 되찾아오고 그냥 보내줬대요. 그리고 10년 뒤에 옐로우스톤 강 근처에서 이제 다시 고용사냥꾼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그 리족의 어리커러족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상에 나오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과 그런 것들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잘 차용을 해왔네요. 그렇죠. 많이 네, 잘 이런 차용했죠. 이야기들을 차용을 해와서 그걸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놓고 복수라는 걸 놓고 그렇죠. 네. 복수는 신이 한다고 중간에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네, 저도요. 그 감독님이 정말 끝장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말씀하신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정말 저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그 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말 속에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살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저걸 얼마만큼 저 사람은 저 주인공한테 얼마만큼의 지식을 지금 감독님은 심어준 것인가? 어떤 상황에 내놔도 이 사람은 살아남을 것 같은. 근데 미국인한테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익숙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익숙할 텐데 스타워즈 에피소드 5에서 네.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동상에 걸려 죽어갈 적에 거기에 나온 무슨 동물 배를 갈라가지고 맞다. 한솔로가 네. 집어넣고 거기서 보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있어서 아마 네.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그거를 보진 않았을 테지만 스타워즈를 네네네. 뭐 그런 그러면 이유가 있었기 그러한 때문에. 민간의 방법 뭐 이런 거가 그쵸. 있어서 예, 옛날부터 그런 길이 많았어요. 차용을 했을 수도 있네요. 저는 이 영화 보다가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맨 온 와일드인가? 뭐 맨 오브 와일드인가? 뭐 그 예능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뭐 예능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네. 그게 자꾸 뭐든지 먹는 그 영국 남자가 나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도가니 꺼내 먹는 거. 그 연골. 죽은 동물의 이미 다 썩어갖고 뼈밖에 없는데 그 뼈 안에 있는 연골을 연골을. 연골이니까 그 살 좀 남은 거 뜯어먹는 아니 생각했는데 연골이에요. 연골이에요. 연골. 예.
살은 다 썩었잖아. 없잖아요. 근데 뼈 안에를 막 뼈를 뒤지더니 뜯어서 그 맞아, 안에 있는 맞아. 거를 빨아먹었거든요. 야, 그래서 와, 저런 정보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풀 모아서 불 피우는 건 정말 쉬운 초급이고. 아, 그렇죠. 불 피운다는 네.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거기서 화약 갖다가 목에 대고서는 불 지펴가지고 아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물이 새니까 그걸로. 근데 이거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목 우리- 잘려요. 목 나가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있겠어. 할 일 있겠어요? 그거 혹시나 나중에 모르니까 차라리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불을 지펴놓고 칼이라든가 쇠붙이를 달궈가지고 그걸 목을 저도 지지지. 될 줄 알았어요. 네.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 화약을 먼저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람보 같은 영화에서 몇 번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해봤었나 봐요. 그러다 팔 전체가 다 뜯겨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지식일 많아요? 수 많아요. 어. 미국에서 상처 났는데 그거 지혈한답시고 저도 산통법 예를 뜯어가지고 들어서 한 사람 되게 저도 많대요. 이런 적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렇게 소주 막 술을 막 붓잖아요. 네. 소독하려고. 예, 저 어렸을 때 친구랑 술 먹다가 친구가 이렇게 뭐 잘못 어디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이 여기가 쫙 찢어진 거예요. 다리만 하는 거죠. 예, 다리가 다리 여기 지금 방송이 라디오 음악이니까 소리만 들어가요. 소리만 나니까. 예. 다리가 찢어진 거예요. 다리가 조금. 네. 그래갖고 제가 술 먹다가 애들이라고 밖에서 이제 공원에서 술 먹던 시절이 저릴 때, 어떡하지 해갖고 야 이거 술 부어야 돼 갖고 소주를 제가 거기다 벗어요. 네. 으아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코올이니까. 거기서 막 뭐가 끓어올라요. 네. 그래갖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걔네 제 누나가 간호사였어요. 네.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다 소주를 부으면 미쳤냐고. 소주에 나쁜 성분이 얼마 많은데 이거 네. 썩어 들어간다고. 그 아. 다시 소독해준. 절대 소주 부으면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소주는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붓는 영화들은 대부분 그 60도 70도 넘는 보드카나 이런 술들 있죠. 그런 거고 그걸 사실 소주는 20 영화에서 20도밖에 안 되기 요즘에 때문에 16도 14도 그러니까. 예, 그거 부으면 절대 안 된대요. 영화에서 술을 붓는 건 그 사람이 병원을 갈 수 없거나 그쵸, 혼자서 맞아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왜 동네에서 다쳤는데 소주를 버요? 그래서 제가 친구 다리에 흉터를 아이고. 만들 뻔했다니까요.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네. 이렇게 철없는 남성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따로 올려야겠다. 하지 말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면서 그 그리즐리 곰한테 나무주연상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영화 속 그리즐리 곰은 암컷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다가 뭐 주연도 아니고 그러네요. 받으면 여우조연상 여우 이런 거 조연이네.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는 아니잖아요. 아 여우를 볼 수도 있죠. 왜요? 우가 여자 사람 배우잖아요. 여자 배우. 여자 배우잖아요. 암컷 곰이니까. 여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 아 그래요? 그럼 못 봤네. 아, 못 안타깝네. 봤지. 뭐 특별상 뭐 이런 거. 근데 여튼간에 이제 그 위험을 보여주긴 했으나 네. 한 방에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우조연상은 아직 네.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근데 곰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그 자연 속에서의 살아남는 대체 능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영화 자체가 심플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좀 많이 가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온갖 거 다 나오죠. 음, 생각해보면. 큰 굴조는 이 남자가 살아남아서 가는 거. 뭐 네. 곰한테 다쳐서 죽게 생겼는데 뭐 동료들이 버리고 갔어. 근데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왔어. 이게 끝이잖아요. 네, 큰 네, 골조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사이를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 넣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포인트가 인디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인디언. 그 인디언이 굉장히 많은 부류로 나오잖아요. 예. 본인의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습격했던 리족도 있고 중간에 만나서 도와줬던 이제 그 인디언도 있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되게 큰 줄기로 인디언하고 백인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백인이 인디언을 굉장히 되게 막 원시적이고 막 무섭고 되게 막 불황당이고 뭐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영화상에서 계속 내내 백인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잔인하고 막 못되고 나빴어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서 누가 야만인이고 누가 야만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백인이 훨씬 야만적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역사적 사실이고 그거를 감독이 메시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로는 일단은 영화의 또 제일 굵은 줄기 하나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 복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복수의 근원이 내 자식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 대한 복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리족도 딸을 납치해간 그 상대들한테 복수를 하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쨌거나 뭐 중간에 여럿을 해치기는 하지만 주인공도 이제 아들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 초인적인 하나하나를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죽을 뻔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다 겪어내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곰한테 맞아서 그 지경이 된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죠. 그쵸. 근데 기다가 네. 그다음에 조금 일어섰다가 쩔뚝거리면서 걷다가 폭포에 나중에는 빠졌다가. 폭포에 빠지면서 우연찮게 발이 닿죠. 그다음엔 좀 잘 걷게 돼요. 성수야 성수. 무한단물 이런 거 봐봐. 수영을 잠깐 함과 동시에 발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다음엔 조금 더 잘 걷게 됐다가 이제 숙소에 와서 하룻밤 쉬고는 말을 타고 이제 다시 쫓아나갈 수 있는 상태. 하룻밤에 아니잖아요. 거의 왔다가 그냥 몸 좀 녹이고. 그쵸. 하룻밤 자지는 않았죠. 몸좀 따뜻한 물에 한번 씻었더니 또 이제 몸이 다 무한단물 쓰고 있어. 몸이 이제 그 나쁜 놈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경으로 회복이 되는 아주 초인적인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게 다 자식 때문이 아닌가. 복수의 힘이죠. 예. 복수의 힘. 복수도 그냥 복수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헤이트풀 했잖아요. 네. 그 추운 네, 설원에서 네. 찍었고 그때 보면서 와 저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찍었을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촬영은 정말 껌이었겠어요. 왜냐면 실내에서 거의 다 촬영했고 밖에서 맞아요. 씬이 몇 개 없었으니까. 근데 야 영화 이 내내 진짜 설원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설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영화를 저도 정말 찍는 궁금해요. 게 이걸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힘들었을까. 찍었을까. 진짜 추운 데서 찍었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CG로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일조량이 그렇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80회차라고 했지만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됐대요. 그러니까요. 나 이제 캐나다 산속이니까 해가 그쵸. 늦게 떠서 일찍 지니까. 그리고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걸 찍으려고 그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컷에서 이 그러니까요. 방면에서 찍고 저 방면에서 찍고 다 했을 텐데 이걸 도대체 해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첫 장면 그 인디언 습격 장면은 그 테이크가 되게 길어요. 하나 네,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막 심지어 어벤져스 같은 아니면 그라비티 같은 느낌의 예. 계속 화면에 주인공들이 바뀌면서 이야기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 문제는 한번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졌을 거란 말이죠. 정말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정말 고생의 끝을 한번 달려봤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떠나가고 돌아오고 제가 또 그 바뀌고. 이번에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산에 가는 영화가 뭐였죠? 히말라야도 솔직히 뭐 인터뷰 보니까 제 영화는 안 봤지만 인터뷰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영화는 정말 아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네.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그 첫 장면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 느닷없이 화살 와가지고 탁 꽂히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거나 세팅을 한 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 뭐 위치에서 가죽을 포장하는 거라던가 뭐 네네네. 밑에 모닥불이라던가 이런 그런 소품들도 굉장히 지금 영화를 보면서 내내 지난주에 했던 헤이트풀하고 계속 좀 약간 비교가 되면서 봤는데 그런 소품이나 이런 것도 못지 않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수통에 예. 달팽이 모양을 그려서 이제 쓰다가 네. 떨어뜨렸다 다시 예, 찾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루문자 같은 그런 그림에. 것들도 되게 조금 많이 디테일해서 영화의 좀 감을 더 살려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그런 소품들도 그렇고 뭐 계속 디카프리오 시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배우들 연기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톰 하디가 사실은 영화는 완전 이끌고 가죠. 예. 인셉션에서는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적으로 만나서 그렇죠. 하는데 정말 그 한치의 틈도 없이 정말 둘이 서로 진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토마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저는 토마디 입장에서 영화를 좀 이렇게 일부러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당연히 이제 두 분이 네. 감정이 몰입해서 볼 것 같아가지고 네네. 토마디 입장을 네. 많이 생각해봤더니 토마디는 계속 그 공포라든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 같아요. 네. 자기는 어차피 돈 벌려고 왔던 거고 자기는 네. 빨리 이걸 가지고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시작부터 디카프리오가 계속 사냥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실제로 인디언에서 피격을 받았고 계속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그 디카프리오는 힘든 길로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미 죽을 얘를 거기다가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입하게 되니까 네네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건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실리적이라고 봐요. 사실 영화에서는 되게 완벽한 악역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톰 하디 그 인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머리가 억죽이 한번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심이 엄청 그래서 났었죠. 인디언에 공포가 대한 공포도 공포지만 적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도 이제 인디언의 피가 섞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아들도 계속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이제 뭔가를 일으킨단 말이죠. 사냥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냥하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뭔가 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당연히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돌보겠다고 남았을 때 당연히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오히려 꽤 오랜 지금 시간 레오를 지켜줬죠. 쉽게 죽이지 않고 계속 지켜봐요 그냥.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네. 의사를 물어봤어요. 걔한테. 눈을 감아라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적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네가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이는 거야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예. 건데. 어쨌든 눈은 사람은 안 감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안 감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근데 정말 그 끝까지 부르뜨고 네, 부르뜨고 있다가 있으려고- 그것 때문에 걱정했거든. 부르뜨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디언 언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아들하고 속삭이면서 이제 얘기도 레오가 하고. 둘이 하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인 환청처럼 그 부인이 하는 부인이 게 있죠. 해주는 말들이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나오는 장면들은 이게 환영을 본 건지 환영이죠.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환영인데 이게 상상인 꿈인 건지 꿈인지. 상상인 건지 귀신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눈을 감아서 꿈을 꾼 걸까랑 아니면 정말 뭐에 홀려서 환영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정말 판타지처럼 부인이 딱 나타나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중간중간에 그런 컷들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상 장면도 네, 많고. 회상 장면도 많고 그래서 회상 장면에만 잠깐 멀쩡한 얼굴을 보이는 게 좀 좋기는 했는데 맞아. 아들도 얼굴 너무 상해 몸이. 아들도 갑자기 이제 나무로 변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너무 굉장히 가슴 많이 아팠어요. 섞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중간 부분에 되게 그 내가 옆에 끝까지 있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 되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다가 이제 참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색감도 주인공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늘 색깔이라던가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온 장면 중에 이렇게 숲을 누워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본 것 같은 컷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 영화의 묘미를 더 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 잘 담아내서 네.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많이 건축물도 그렇고 조금 있을 법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네.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있을 법하게. 어떤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한 벽면 같이 그 교회 벽면 같은 거 무너짐 정도. 아들이 꿈 장면에서 아들이 나무로 변할 때 그 뒤에 서 환상 있던 그- 뭐 그런 벽면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게 더 기묘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흠잡을 때가 많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맛있었던 부분과 맛없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이 메뉴를 타인한테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디카프리오가 나온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영화라고 예상하고 갔고 물론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디언도 나오고 이제 백인들도 나오는데 인디언들의 메시지 여기는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맛이 없었던 부분은 이건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건데 이렇게 약간 느림의 미학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은 좀 엉덩이가 좀 이렇게 좀 아파오는 예, 좀 오래 앉아 있어서 뭐 이런 영화도 길잖아요. 몇 시간이었죠? 2시간 20분 20 몇 꽤 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2시간 30 몇 분. 예. 그래서 좀 지루한 느낌도 간혹 이게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또 장점이었어요. 왜냐면 생각할 시간 주는 영화들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인 느낌이 있었고 추천은 하는데요. 네. 또 이렇게 조용한 영화 싫어하는 분들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추천은 무조건 해요. 별점도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스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스텝들이 떠오르면서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5점 별점 다 주고 싶고요. 네, 5점 다 주고 싶고. 네, 한 줄 평은 제가 영화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또 이 영화가 지금 일반 관객들한테는 디카프리오에 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디카프리오를 생각하는 마음. 왜냐면 전 디카프리오 진짜 팬이거든요. 디카프리오의 말투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행동 그리고 그 표정 그 미간 찌푸리는 그 표정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디카프리오 정말 팬으로서 한 줄 평을 제가 딱 내려오면서 바로 생각했어요. 이걸 한 줄 평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나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그 한 줄 평은요. 디카프리오 개고생. 네. 개고생. 네, 디카프리오 개고생. 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른 날에 그런가요? 비해서 지금 영화를 그만큼 재미있게 봤고 사실 레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영화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보게 돼서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연기와 정말 감독님의 연출력과 그다음에 뭐 촬영 아까 말씀하신 사운드 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헤이트풀에서 이제 남북 전쟁을 다뤘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인디언과의 19세기죠? 19세기 예, 초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사회 인류학적인 자료가 되는 좋은 영화는 그런 부분도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게 맛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정말 누가 약탈자이고 누가 야만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여서 그 부분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사실상 정말 다 좋았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나고 나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감독님이 이렇게 책찍질을 해서 끝까지 달렸는데 상도 안 줘.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허무함이 조금 맛이 없었다면 맛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정말 인간의 극한까지 몰아넣었을 때 그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복수를 하고 나서의 약간의 허탈감 이런 게 조금 동기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극 중에서 그 보여주는 것들이 지난주에도 아마 한세 씨가 이거는 안나가 싫어할 것 같은 영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영화도 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죠. 손가락 잔인하고.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혈투 장면은 피 터지고 막 이러는 장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하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헤이트풀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 영화도 그렇고 왜 끌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사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날 것보다 더 이제 야생보다 더 잔인하고 이제 비정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화살을 쏘고 칼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더 순수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헤이트풀하고 지금 레벌런트가 조금 많이 끌리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영화를 당연히 추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좀 큰 화면이 더 큰 거 안에서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와이드로 굉장히 크게 잡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천을 했으니 평점은 4.0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말했던 그 허무함과 사실 피 터지면 그 머리 가죽 벗기고 이러는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4.0으로 생각을 하고 한 줄 평은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인데요. 복수는 신의 뜻대로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수는 신의 뜻대로 오스카는 어디로? 라고 하겠습니다. 오스카도 신의 뜻대로. 오스카도 근데 신의 따지고 뜻대로. 보면 아카데미상 못 받은 거지. 이번에 골든글러브도 받았어요. 디카프리오가. 그래도 그렇군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꼭. 저는 뭐 있었던 걸 따지면 뭐 초반에 그 한 컷으로 여러 인물을 옮겨가는 카메라 이동 장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벤져스 1의 그때 그 장면과 네. 뭐 그라비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정말 멋있었고요. 이 감독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버드맨 그 감독이고 촬영 맞아요. 감독도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 동양인 났던 것 싫어하는. 같은데. 근데 뭐 맞아. 동양이 싫어하는데 왜 인디언들은 이렇게 좀 좋게 그려준 것 같은데. 이분이 멕시코인이에요. 감독이. 잠깐만요. 멕시코인이 이제 그 지역의 원주민이죠.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그런 맞네요. 셈이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네요. 네. 동양인만 싫어하는구나. 뭐 여튼간에 김치 왜 비하바로. 생각났어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강인해질 네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안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주인공들은 진짜 주인은 인디언들인데 그렇죠, 인디언들이죠. 거기에 침략자들이 자기가 진짜 주인공인 것처럼 살면서 네.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인디언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가둬놓고 지내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약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따져봤을 적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영화이기도 해서 저 상당히 좋게 봤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회상 장면에서 부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감정선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과하지 아마 않은가? 예술 영화에도 근접하고 싶어서 그러시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상이 진짜 엄청 큰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수영하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무슨 좀 진짜 이상했어. 성수 속에 빠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아메리카 산속이라 성수일지도 몰라요. 그런가? 인디언들의 축복에 강해서. 그럼요. 신의 물 뭐 이런 거. 그러네. 인디언은 같이 살았던 그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요. 여튼간 그럼 이건 뺄게요. 여튼간에 그런 점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현실에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 영화는 상당히 추천이고요. 저도 별점을 주자면 한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것들도 많았고 좋은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한의 환경 속 극한의 영화.
극도로 추운 환경 속에 진짜 극적인 모습을 달리는 그러네. 예, 극한의 영화가 아닌가. 극적으로 좋은 영화. 극적으로 좋다기보다 진짜 너무 고생이 극한의 환경 극적으로 속에서 대고생. 네. 대고생을 할 수 있는 극한의 영화. 보는 사람이 힘들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유, 레오가 너무 늙었어. 다 힘들어 거기 나온 사람. 진짜 힘들었나 봐요. 얼굴이 늙었어. 불쌍해. 늙었어. 내가 보면서도 진짜 그 상황에서 돈 몰입된 더 생각이 많이 드는 줘야 돼.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줘. 돈 엄청 받아요. 아이 뭘. 엄청 받아도 늙었어. 이 영화 하나 찍으면은 우리 세 명이 평생 동안 번 거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이 영화 하나 세명 지금? 합쳐도 그런가? 한편으로. 우리가 세 명이 태어나서 지금 번 거 다 합쳐도 아마 더 많이 받았을 거야. 네. 그러면 충분하지 뭐. 레버넌트의 배경이 되는 1823년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민들이든 인디언들이든 다 약탈하고 그들의 자원을 뺏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영화 속 인디언의 대사처럼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것을 빼앗아간 후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점차 그들을 몰아가던 시기였죠. 현대에 와서는 결국에는 인디언을 보호하자는 명목하에 그들을 보호구역에 몰아넣는데 다음 주 영화 속 미국과 그 주변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드디어 하는군요. 시카리오. 이게 지금 개봉한 영화는 아닌데 네. 이메일에서 이걸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애청자분의 네. 요청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암살자의 도시로 초대합니다. 저는 앞에 암살 나오길래 또 암살 얘기하는 줄 알고. 암살자의 도시로 초대를 하면은 다 죽다는 거예요 지금.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 영화를 이 영화 속으로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